타임즈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해자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한테 팀 미팅에서, 그것도 다른 남자, 일본 남자가 있는 미팅에서 일본에 지진이 나면은 너 같은 미국 여성은 재난 대피소가 있어요, 일본에는. 네. 거기 가면은 강간을 당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네, 그것도 너무 심했고, 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이제 옆에 막 아프리카 마을에서 막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기 시작해서, 내가 젊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배를 분류하고 싶었다.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상이라 부르는데, 진짜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지 갑자기 침략을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역사를 가르치려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 전상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다 했어, 독일도 러시아도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서 일본 그 영웅들을 위해서 막 울었다,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식민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회사 안에서조차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의 제보네요, 최영진 평론가님. 예,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 여성은 다국적 미국 기업인 세일즈포스에서 근무 중입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300조 원대고요. 직원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 본사 빌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 회사의 대처에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해결책도 투명성도 없었다. 괴롭힌 피해자들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 세일즈포스 직원인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피해 사례들을 언급을 했고요. 이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는 내부 조사에 앞서서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언론도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요. 피해 여성은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세세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면서 제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분은요, 세일즈포스 일본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봉변을 당하신 거죠. 일본인 직장 상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그 말씀 들어보시죠. 타임즈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해자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한테 팀 미팅에서, 그것도 다른 남자, 일본 남자가 있는 미팅에서 일본에 지진이 나면은 너 같은 미국 여성은 재난 대피소가 있어요, 일본에는. 네. 거기 가면은 강간을 당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네, 그것도 너무 심했고, 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이제 옆에 막 아프리카 마을에서 막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기 시작해서, 내가 젊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배를 분류하고 싶었다.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야, 정신 나간 인간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사석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팀 회식 때 얘기를 한 겁니다. 2022년 팀 회식 때는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뭐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뭐 성폭행도 막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해달라고 막 귀를 막으면서 부탁했는데도 무시당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주변의 모든 여자를 난 임신시키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하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대요. 너무 불편하죠. 2024년에 또 화상회의 때는 지진 관련한 이슈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지진 대피 과정을 말하면서 조심해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일본 부장이 제보자한테 당신처럼 혼자인 여성은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소에 가면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저렇게 계속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저런 상황이면 저 피해자들은 출근이 싫어지잖아요. 오늘 출근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게 뭐 언어가 다르든 뭐 이 국가가 다르든 간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 부장 임원 중에 또 일본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뻘인데 이 고위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고 그가 사귄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라라고 하고 그래서 돈 많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치욕스러운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부유와 권력 있는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이들한테 성폭행한다라는 뭐 이상한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냥 막 떠드는 사람 같아요. 일본 이 부장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딴 얘기 뭐도 서슴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신 그 영상, 그 남성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이 사람이 그냥 시쳇말로 색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성희롱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무길기 휘날리며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 직접 또 들어보시죠. 일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상이라 부르는데 진짜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지 갑자기 침략을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역사를 가르치려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 전상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다 했어. 독일도 러시아도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서 일본 그 영웅들을 위해서 막 울었다.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식민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회사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이 당시는 이제 일본 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당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한국 지사에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여성 일본에서 한국지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인데요. 방금 보신 그 상황은 일본인 부장이 일본인 직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일본인 부장이 또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본지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병합됐을 뿐이다. 전쟁 중에 일본은 한국인 장군들을 임명했고 일본은 그들을 잘 대우했다. 아내가 외국인인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일본 영웅들을 위해서 울었다. 아내를 참 잘 교육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남성 직원도 거드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지배한 거지 갑자기 침략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가르치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얘기를 한국에서 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온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여성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인 부장 아니, 그때는 독일도 러시아도 다 했다면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이 역사를 조작해서 일본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 주제를 아예 바꿨대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아예 바꿨는데 일본인 부장이 이번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주변 여자들 다 임신시키고 싶었다. 그게 바로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제국주의 사관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까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저랑 진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냥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가 앉아 있는지. 이 사람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6,500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게 그 내용인데요. 강력한 일본 한 번 더 우리가 만들어가자. 뭐 일본의 뭐 진정한 자립 이러면서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 제한적이나마 그 얘기도 하고요. 뭐 폭력을 사용할 각오가 안 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한 각오가 있는 국가에게 굴복당한다.
라는 내용의 글도 올리면서 아마 극우적인 정치적 성향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회사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고요. 다만 성소수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런 뭐 소위 말해서 돌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 저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전까지는 이제 피해 상황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대처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조사 직전에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사관 또한 이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가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이해도가 좀 낮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조사 후 회사는 일본인 부장이 정책 위반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가 않았고요. 또 다른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만 가해자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피해 여성은 지난 9월에 일본인 부장이 한국 출장 예정이라고 해서 그동안 요청을 해온 한국 방문 금지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회사 관계자에게 메일도 보냈습니다만 회사 관계자는 해당 출장은 중단되었지만 향후 출장 시에 이 피해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피해 다닐 것을 제안해서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피해 다녀라고 제안한 거죠, 회사에서. 자, 회사 측은 비밀 유지 강요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비밀 유지 동의서가 마련돼 있다고 했고 한국 직원들을 위해서 이 조사관의 한국적 맥락을 이해를 강화하고 한국 그리고 일본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성희롱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다양성, 포용성, 평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기업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 본사의 제작진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